저는 올해로 70을 넘겼습니다. 아침이면 어김없이 눈이 떠지지만 이제는 저를 반겨줄 사람도 잘 잤느냐고 다정하게 물어줄 사람도 없습니다. 젊었을 때는 아침이 오면 가족들의 식사를 준비하느라 분주했죠. 남편 출근 준비, 아이들 등교 준비로 정신없던 날들이었습니다. 그때는 언젠가 아이들이 다 크고 나면 좀 쉬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 시간이 오고 보니 그 분주함이 제 삶을 채우던 전부였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혼자 일어나 느리게 침대를 정리하고 느리게 식탁에 앉아 조용한 집안을 바라봅니다. 혼자 끓인 국 한 그릇을 놓고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밥을 천천히 떠먹습니다. 젊었을 때는 가족들 밥을 차리느라 제 밥 한술 뜨는 것도 미뤘는데 이제는 밥 한 끼를 먹을 사람이 저 혼자뿐입니다. 밤이 되면 더 쓸쓸해집니다. 불을 끄고 누우면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다 문득 생각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운 걸까? 내가 잘못 살아온 걸까? 젊었을 때는 가족이 전부라고 믿었습니다. 남편과 자식을 위해 제 모든 것을 바쳤고 그 사랑이 언젠가는 제게 돌아올 거라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기댈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남편은 제 마음을 헤아려 주지 못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도 몸도 허약해지는데 제 안부를 물어줄 사람 하나 없습니다. 엄마, 밥은 드셨어요? 엄마, 오늘 기분은 좀 어때요? 이렇게 묻는 한마디가 지금의 저에겐 너무나도 간절한데 말입니다. 과거의 선택이 지금의 현실을 만들었습니다. 되돌리고 싶어도, 다시 시작하고 싶어도 이제는 너무 늦었습니다. 늙어버린 지금에서야 후회가 밀려옵니다. 그때 내가 나를 위해 살았다면 지금은 어땠을까? 조금 덜 희생하고 내 삶도 챙겼다면 덜 외로웠을까? 하지만 시간이란 건 아무리 후회해도 되돌릴 수 없는 것이더군요. 그 선택의 대가는 이제 오롯이 제가 감당해야 합니다. 젊었을 때 저는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저의 하루는 늘 남편과 아이들로 시작해서 남편과 아이들로 끝났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남편 출근 준비를 하고 아이들 아침밥을 차려놓고 책가방을 챙겨주고 오늘도 공부 열심히 해라라는 말을 뒤따라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남은 밥을 대충 떠먹으며 밀린 집안일을 시작했습니다. 빨래를 하고 걸레질을 하고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을 다녀오면 어느새 점심이 되었고 남편을 위한 저녁 준비를 하다 보면 하루가 훌쩍 지나갔습니다. 저녁이면 식탁을 차리고 온 가족이 둘러앉아 밥을 먹었지만 정작 저는 밥 한술 제대로 뜨지도 못했습니다. 남편이 반찬을 집어들면 아이들이 국을 떠달라고 하면 저는 먹던 숟가락을 내려놓고 움직이기 바빴습니다. 그렇게 온 가족이 배부르게 먹고 나면 설거지는 제 몫이었고 남편은 신문을 보거나 TV를 보면서 쉬었습니다. 아이들 숙제를 봐주고 내일 입을 옷을 준비하고 늦은 밤이 되어서야 허리가 끊어질 듯한 피곤함 속에서 겨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면서도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아이들만 잘 크면, 남편만 잘 되면 나도 언젠가 쉬겠지. 나중에 시간이 나면 그때는 나도 내 인생을 즐길 수 있겠지. 그런데요, 그 나중은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언제부턴가 저에게 무관심해졌습니다. 더 이상 오늘 하루 어땠어? 라고 묻지 않았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지도 않았습니다. 퇴근 후 집에 와도 무표정으로 밥을 먹고 말없이 TV만 바라봤습니다.
한때는 손 꼭 잡고 거리를 걸었던 남편이었는데 이제는 같은 집에 살아도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이들은요? 그렇게 품 안에서 키운 아이들은 자라면서 점점 멀어졌습니다. 고등학생이 되면서는 학업에 바빠졌고 대학생이 되고 나서는 친구들과의 시간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리고 취직하고 결혼하면서 그들은 완전히 제 곁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저는 기다렸습니다. 주말이면 올까? 명절에는 찾아올까? 아프다고 하면 걱정해 줄까? 하지만 돌아오는 건 늘 바쁜 핑계였습니다. 엄마, 이번 주는 약속이 있어서 못 가. 엄마, 요즘 일이 많아서 힘들어. 나중에 연락할게. 그렇게 나중에를 기다리다 보니 어느새 몇 년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제가 남편과 자식을 위해 모든 걸 바쳤듯 저도 그만큼 기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저희 기대를 받아줄 여유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오래전부터 저와 다른 세상을 살고 있었고 자식들은 이제 각자의 삶을 꾸려나가느라 바빴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너무 많은 걸 걸었구나. 나는 왜 내 인생을 살지 않았을까? 가족을 위해 헌신한 것이 곧 나의 행복이 될 거라 믿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너무 한쪽으로 기울어진 삶이었음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다면 부디 저처럼 살지 마십시오. 저는 젊었을 때 가족이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과 자식을 위해 제 인생을 다 바쳤고 언젠가 그들이 제 노후를 책임져 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늙어보니 알겠습니다. 노년의 외로움은 남편도 자식도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요. 건강이 약해지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점점 더 절실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내 삶을 책임져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라도 노년을 대비해야 합니다. 제가 늦게 깨달았지만 당신은 늦지 않기를 바라며 꼭 전하고 싶습니다. 첫째,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합니다. 돈은 노후의 자유입니다. 노년이 되면 몸이 예전 같지 않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때가 많아집니다. 그런데 돈이 없으면 도움을 받는 것도 어렵습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않으려면 노후 자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자식이 부모를 돕는 건 도리일 수 있지만 그것이 의무는 아닙니다. 자식도 각자의 삶을 살아야 하기에 부모까지 챙길 여력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나중에 모으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그 나중이 오면 더 이상 돈을 모을 수 없습니다. 늙어서 경제적으로 궁핍해지면 그때부터 선택의 폭이 줄어들고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삶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십시오. 작은 돈이라도 꾸준히 저축하세요. 가능하다면 소일거리라도 하며 경제적 자립을 유지하세요. 노후에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비를 미리 계산해보고 준비하세요. 돈이 있어야 병원도 마음껏 갈 수 있고 먹고 싶은 것도 먹을 수 있으며 누구에게도 손 벌리지 않고 내 삶을 지킬 수 있습니다. 둘째, 나만의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젊었을 때는 가족이 전부처럼 보이지만 노년에는 친구와 이웃이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자식들은 언젠가 자기 가정을 꾸리고 떠납니다. 손주를 봐주느라 시간을 다 쓰고 나면 막상 내 곁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같은 처지에 있는 친구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지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가장 무서운 것은 고립입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TV를 보고 혼자 아플 때 도와줄 사람이 없는 삶은 생각보다 훨씬 더 외롭고 힘듭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사람들과의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동네 모임이나 문화센터에서 친구를 만드세요. 취미 활동을 시작하고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어울리세요. 이웃과 친해지고 함께할 수 있는 활동을 만들어 보세요. 노후를 함께할 사람이 있다는 것은 생각보다 더 큰 힘이 됩니다. 가족이 아닌 새로운 인연들이 내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셋째, 나를 위한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남을 위해 살아왔다면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동안 나중에 하며 미뤄뒀던 것들, 이제는 하나씩 시작할 때입니다. 나는 무엇을 하고 싶었을까? 무엇을 하면 가슴이 설렐까? 그 답을 찾는 것이 노년을 후회 없이 사는 길입니다. 배우고 싶었던 것을 배워보세요. 영어를 배우든 그림을 그리든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배우는 것 자체가 삶의 활력이 됩니다. 여행을 다녀보세요. 멀리 가지 않아도 좋습니다. 가까운 공원, 바다, 산을 찾아 떠나보세요. 새로운 풍경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달라집니다. 새로운 취미를 가져보세요. 꽃꽂이를 해도 좋고, 요리를 배워도 좋고, 작은 텃밭을 가꾸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행복해야 한다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노년은 더 이상 남을 위해 사는 시간이 아닙니다. 남들에게 맞추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나를 위한 삶을 시작하십시오. 제가 너무 늦게 깨달은 이 후회를 부디 당신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언젠가 내 몫의 행복이 돌아올 거라 믿었지만 그 언젠가는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자신을 위한 삶을 준비하십시오. 돈을 아끼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자식들에게 모든 걸 주고 나는 헌 옷을 입고 나는 싼 음식으로 배를 채우는 삶은 결코 올바른 노후 준비가 아닙니다. 이제부터라도 당신을 위해 돈을 쓰세요. 먹고 싶었던 음식을 망설이지 말고 드시고 새 옷을 입고 거울 속 자신을 흐뭇하게 바라보세요. 노후를 위해 돈을 아껴야 하지만 그 돈이 나를 위해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나중에 하지 마세요. 나중에 오기 전에 몸이 아플 수도 있고 나중에 오기 전에 기회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살아온 세월이 아까워서 이제부터라도 나 자신에게 아낌없이 투자하세요. 시간을 내어 스스로를 돌보세요. 자식 뒷바라지 하느라,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 평생 나를 위해 써본 시간이 얼마나 되나요? 앞으로의 시간은 당신 자신을 위해 쓰세요. 하루라도 나를 위해 커피 한 잔을 마시고 한가로운 공원을 거닐며 하늘을 올려다보세요. 책 한 권을 읽으며 차분히 나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나이 들었다고 새롭게 시작할 수 없는 게 아닙니다. 배우고 싶었던 것, 해보고 싶었던 일, 지금부터 하나씩 시작하면 됩니다. 자신만의 삶을 꾸려 가십시오. 남편도 자식도 결국은 각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이 내 곁을 지켜주길 바라며 기다리는 것은 외로움을 더 깊게 만들 뿐입니다. 내가 나를 지켜야 합니다. 내 삶을 스스로 꾸려야 합니다. 좋아하는 것들을 찾아보세요. 혼자서도 즐거울 수 있는 취미를 만들고 새로운 친구를 만나고 내가 주체가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준비하면 언젠가 노년이 찾아왔을 때 나는 후회 없이 잘 살아왔다. 내 삶이 참 괜찮았다. 하고 미소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너무 늦게 깨달은 이 진실을 부디 당신은 더 일찍 깨닫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노년을 위한 작은 길잡이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노후를 함께 걸어가는 노후 산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